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26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선거권을 위한 차티스트 운동. 1838년 가을, 영국 북부에 있는 볼턴시에서 대규모 횃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횃불을 든 4만여 명의 인파는 땀에 찌든 우람한 체격으로 한눈에도 노동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횃불 사이로 보이는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자식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우자. 폭군들아, 두려워하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다양한 기계가 발명되면서 자본가들은 기계만 돌리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황금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혈안이 된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노동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노동시간을 16시간으로 연장하면 얼른 18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20살짜리 여공들을 임금의 절반만 주고 고용하며 얼른 아이들에게 임금의 10의 1만 주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러운 빈민굴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했고 온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이 고작이 3펜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들은 노동자를 착취한 덕분에 한 달의 순수입이 수십 파운드에 달했고 요한의 매달 수입은 164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국 정부도 어린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고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규를 제정했지만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부당한 착취에 맞서기 위해 서로 단결하여 노동자 협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것입니다. 1836년 6월에 런던 노동자 협회가 정식으로 창설됐습니다. 협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목수 출신인 윌리엄 러벡과 도제 출신인 퍼거스 오코너였습니다. 퍼거스 오코너는 대단히 뛰어난 연설가이기도 했는데 준수한 용모의 부드러운 화술로 자본가들의 부당한 착취를 고발하는 연설로 수많은 노동자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윌리엄 러벡과 퍼거스 오코너의 지휘 아래 런던 노동자협회는 1837년 인민헌장을 작성했습니다. 인민헌장은 성인 남자의 보통선거권, 의회의 14개책, 선거구의 평등화, 비밀투표, 하원의원 유급제, 의원 출마자의 보유재산에 따른 가격 제한 폐지 등 총 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이 실현되도록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은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렸습니다. 볼턴, 맨체스터, 글래스고, 사우샘프턴 등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불꽃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1839년에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전국에 배포했으며 5월에는 런던에서 차티스트 대회를 개최해 의회에 제출할 청원서를 마련했습니다. 1839년 2월에는 런던에서 그리고 5월에는 버밍엄에서 각각 통일대회를 열었고 그해 6월에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원서에는 당시 영국의 사회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도록 일하지만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가재도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지만 업주들의 창고에는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의 마지막에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 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성년 남자들에게 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의회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의회의 회기를 1년이 넘지 않도록 하며 고유 재산에 따라 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철폐하고 의원의 임기 동안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의회의 귀족과 자본가들은 노동자 12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의회는 청원서를 335대 46의 표결로 즉석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월에 뉴포트에서 차티스트들이 무장공기를 일으키자 정부는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강제로 진압을 했습니다. 주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추방되었으며 거의 모든 지도자가 체포되어 단기간의 구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의 탄압으로 첫 번째 차티스트 운동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차티스트 운동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40년에 차티스트 대표 23명이 맨체스터에서 대회를 열고 전국 헌장협회를 창설했습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협회는 전국에 지회를 만들어 가입비 입회수만 내면 노동자들이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덕분에 2년 만에 수백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1842년에 헌장협회는 325만 명이 서명한 평원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287대 49로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체포령을 내려서 노동자 1000여 명을 체포해 결국 두 번째 차티스트 운동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848년에 유럽 대륙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세 번째 차티스트 운동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티스트 운동을 벌이기에는 대내외 조건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경찰들은 조금이라도 노동자 봉기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곧장 진압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헌장협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참여도가 급격히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헌장협회는 노동자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 행진을 벌이려고 했으나 참여자는 5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1848년 4월 헌장협회는 570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아 의회에 제출했으나 역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청원서에 실명을 쓴 사람은 100여만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장난으로 우스꽝스러운 가짜 이름을 쓴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차티스트 운동은 지방에서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전국적인 운동으로서는 이미 호소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1858년 2월 8일에 헌장협회가 소집한 대표대회를 마지막으로 마침내 차티스트 운동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867년에 영국 의회는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884년에는 농촌과 광산의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점진적 개혁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선거권을 얻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차티스트 운동은 지금까지도 영국인의 가슴에 소중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27번째 이야기, 인류 사상 가장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찰스 다윈으로 이어집니다.